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입니다. 챗 GPT를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주제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제를 IT 전문가로 성장하기, IT 직무 및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라는 시나리오를 잡고, 그것을 어떻게 챗 GPT의 도움으로 챗 GPT와 협업을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당연히 주제 영역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챗 GPT에게 기본적인 가이드, 어떠한 방식으로 특강을 할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강의 진행을 하겠다, 이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생성한 그 스토리, 생성한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그 커리큘럼이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처음에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많거나 너무 넓거나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정을 하고요. 그러한 조정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강의 전략과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그렇죠? 문서나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챗 GPT와 또한 다른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챗 GPT를 통해서 어떤 목차나 커리큘럼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렇죠? 교수자인 우리 입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뎁스와 분량으로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조정도 필요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딱 우리의 기대에 맞춘, 우리의 기대에 딱 맞추어진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다양한 도구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생각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챗 GPT를 활용한 교수자 업무 효율 높이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강을 진행한다라고 가정하고요. 특강의 주제는 IT 전문가로 성장하기, IT 직무 및 준비 전략,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챗 GPT를 통해서 주요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을 결정해 가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콘텐츠, 즉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챗 GPT 프롬프트의 개념과 중요한 이유, 그리고 몇 가지 예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 자체도 챗 GPT에게 바로 물어보아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의 프롬프트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예와 함께 개조식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라. 질문의 배경 정보를 제공해라. 다단계 대화를 해라. 명령 형식을 이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를 완성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제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하자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 질문의 배경 정보 제공, 다단계 대화, 명령 형식 사용,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좀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문서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한 문서를 가지고 프롬프트의 의미와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잘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 정리해온 문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의미와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와 개조식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정확히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의미, 방법 물어봤고요. 정확히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인 예, 그 다음에 형식까지도, 개조식이라는 형식까지도 제공해주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잠시 후에 얘기될 몇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요약하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내용들을 기술해줘라. 그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챗GPT 프롬프트는 사용자인 우리가 모델인 챗GPT에게 입력하는, 주어지는 초기 입력 문장 또는 지시사항을 의미합니다. 챗GPT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챗GPT에게 입력하는 이 프롬프트를 세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최적화되든 그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확인했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고양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기보다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인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게, 챗GPT에게 우리가 원하는 식의 방향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코멘트, 추가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내용이죠? 그 뒤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요, 대화의 문맥을 활용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챗GPT는 이전에 주어진 대화의 문맥을 기억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과 연계돼서 계속해서 물어봐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답변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개조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테이블 형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개조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질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고양이 트레이너처럼 말해주세요. 이와 같이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예를 작성해 보면은요. 날씨를 알려줘 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서울의 날씨를 알려줘. 내일 비 올 것 같아?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 유리하고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요약하고 프랑스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는 겁니다. 인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기본적인 가이드와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갖고 조금 더 유리한 프롬프트를 입력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그러한 응답, 그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연구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듬는 것을 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챗GPT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시고 활용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예제를 찾아보시다 보면은요, 짧게는 한두 장, 또는 짧게는 한두 줄의 문장, 길게는 아주 기다란 문장 안에 몇 가지 내용들의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적절한 단어를 여기에 입력하면은 전체 내용을 완성해 줍니다 라고 제시하는 그런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기다란 프롬프트의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형식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프롬프트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어떠한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정리해야 될지 방법을 생각해 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해서 커리큘럼을 다듬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기획하고 작성하는 것, 그런 내용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의 개요와 정리 방법은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IT 전문가로 성장하기, IT 직무 및 준비 전략 이렇게 잡아봤고요. 1시간 분량의 이내의 특강이고 전체적인 발표 자료 또한 표지와 인사말을 포함해서 10장 이내의 자료를 하겠다라고 기본 한번 가이드를 먼저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리 방법은 챗GPT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요. 그 얘기는 내용조차도, 주제 응용조차도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결정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커리큘럼과 세부 주제를 결정을 하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기획하고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생성형 AI 도구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바로 챗 GPT의 질의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전체 질의를 한번 진행해서 결과까지 내어봤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스토리 삼아서 설명드려 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T 전문가로서 후배인 대학생들에게 다음 같은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려 한다. 주제, 영역 작성해 줬고요. 특강 시간 얘기해 줬고요. 주제와 세부 커리큘럼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 또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진행되고 응답되는 내용들 기반으로 다듬어서 최종적인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암묵적인 가이드를 저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특강 주제를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일테면 1시간 분량이라고 하다 보니까 소개 및 개요 5분, IT 직무의 다양성 전망, IT 기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역량, IT 직무 준비 전략, 취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얘기를 해줬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챗GPT가 어찌 보면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내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저는 커리큘럼을 설계하려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 또는 구체적인 IT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둠을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좀 설명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늘어놓은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세부 커리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부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개 및 개요, 직무의 다양성과 전망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수 기술 및 핵심 역량 해가지고 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 스킬, 자기개발 전략, 현업 경험과 네트워킹, 그 다음에 취업 진로에 대한 조언, 지능대학 마무리.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다른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여기에는 시간 관계상 제외시켰지만 잠깐 다른 창을 띄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의응답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 응답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챗GPT가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줘봤습니다. 뭐라고 줬냐면요. 소개 및 개요, 질의응답 마무리를 합쳐서 5분 이내로 해라. 그리고 직무별로 필요한 내용을 그룹화시켜서 작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시 한번 챗GPT가 소개 및 개요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항목으로 필수 기술 역량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 데이터 분석과 필요한 내용들, 사이버 보안 전문가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잘 그룹핑해가지고 관련된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학습과 자기개발 전략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업과 네트워킹, 취업 진로에 대한 조언, 질의응답의 마무리 잘 구체적으로 또 제 의도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역시 1시간이라는 내용은 오버하고 있고 또 분량이라든지 주제 조정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쯤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챗 GPT를 통해서 내가 1시간 정도의 어떤 내용을 진행하겠다라는 것 정도의 스토리는 결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고 프롬프트를 보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봤습니다.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을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줘 라고 해서 아예 1번부터 5번까지 주고 각 시간 안배도 같이 하면서 여태까지 챗GPT를 통해서 얻어낸 그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 및 개요, IT 직무의 다양성 및 전망, IT 직무 소개, 직무별 필수 기술 및 역량, 준비 방법 그 내용을 이렇게 IT 직무의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및 취업 전략, 그 다음에 마무리 질의응답. 소개와 마무리는 가장 작은 시간을 안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느 정도 원하는 내용을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 및 개요 5분, 또 10분, 10분 이런 식으로 잘 내용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제가 질문한 대로, 의도한 대로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커리큘럼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한번 이렇게 잠깐 확인해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입력한 프롬프트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내용들을 안배해서 표현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커리큘럼을 정비했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이후의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할 지금 함께 만들어 볼 그 도구가 감마라는 도구인데요. 기본적인 프롬프트와 세부 내용을 입력해주면 그에 준해서 각각의 페이지와 세부 내용 등을 완성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또한 그거 말고도 뷰티풀 AI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뭐 전체 내용도 중요하고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의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몇 개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주얼하게 그림과 도표 등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또 좋은 도구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들을 좀 생성해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이렇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도구냐면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진 않겠지만 텍스트를 목소리로 만들어주고 또 목소리를 다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또 재밌는 서비스가 있어서 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 지능형 도구를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 감마 앱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생성한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즉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마 앱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지메일 계정으로 편리하게 가입도 할 수 있었고요. 로그인 또한 불편하지 않게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요. 우리 New with AI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할지 준비한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로 진행할지를 물어봅니다. 가이드는요. 전체의 커리큘럼과 내용을 AI, 즉 감마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해 갈 때의 유용한 메뉴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일련의 커리큘럼이 있다면 텍스트 투 덱, 이 메뉴를 이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뉴를 선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왔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여기 한국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버튼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기에 영어로 작성할 때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가이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랭스가 있는데요.
요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몇 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10페이지 내외 정도를 한번 세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있는 텍스트 편집창에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챗 GPT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커리큘럼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 넣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아마 바로 아시겠지만 가로하고 몇 분, 10분, 5분 이런 내용들은 뺐고요. 전체적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발표 자료에 조금 더 적합하게 번호랑 세부 내용 정도만 다듬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목차, 세부 내용을 준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생성하게 되는데요. 눌러보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이제 어떠한 식의 템플릿을 사용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즉, 어떤 식의 UI 템플릿을 쓰겠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템플릿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됐죠? 요런 내용이 왠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제 컨티뉴 버튼으로 바로 페이지들을 생성해 내게 되는데요. 생성되는 내용 또한 한번 생성할 때마다 또는 반복해서 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고요. 심지어는 표시되는 텍스트도 한글, 영어 이렇게 막 중복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성된 내용을 캡처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페이지별로 생성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발표 자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이 되는 거고요. 발표 자료가 나름대로 의도에 맞게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구성한 그 커리큘럼대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또다시 그 세부 컨텐츠조차도 세부 커리큘럼조차도 감마 앱에서 만들어서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처음에 입력한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것과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비교해 가면서 바로 편집도 하고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도 다 편집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콘텐츠를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돼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하시다 보면은요, 이 관련된 텍스트들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번역기를 이용하거나 해서 또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해 가셔가지고 전체 원하는 형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사용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의도에 맞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감마 사용법에 대한 편집과 사용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유튜브나 또는 그 블로그 등을 통해서 이 감마 앱을 감마 앱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편집하는 방법들을 많이 안내되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학습하셔서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PDF는요, PPT는요, 컨텐츠는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DF로도 PPT로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한 것을 실제 오픈해 보면 지금 보여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해낸 컨텐츠를 PPT로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포인트로 오픈한 건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가 잡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최종 완성본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완성본이라기보다는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템플릿이 구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PDF로도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다운로드한 PDF도 한번 오픈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마 앱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가서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요. 그 내용을 정비한 내용을 가져다가
감마 앱과 같은, 즉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챗GPT를 통해서는 생각을 정리해서 특강, 강의 의도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컨텐츠, 주제들을 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또 감마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거 이대로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정말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템플릿,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템플릿이 되어서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아마도 입력한 내용, 프롬프트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이 생성해둔 컨텐츠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달라서 반복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질의를 했는데,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될지 고민하는 내용들,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물어봐야 한다라는 챗GPT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스토리와 줄거리, 길이와 뎁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협업하듯 챗GPT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나의 도구로 필요한 컨텐츠를 모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챗GPT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채워가고 컨텐츠를 생성해 가겠지만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우리가 필요한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수월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감사합니다.